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날이 덥죠? 후덥지근하고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하루를 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까지 미국장을 봤는데 참 미국장 참 흥미진진합니다. 막 오르다가 약간 좀 멈축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빠지긴 했어요. 빠졌는데 트럼프가 계속 관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겁도 주고 빡지르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무뎌진다고 해야 하나?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타코 형님이라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지금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 트럼프가 캐나다에다 35%의 이 관세와 나머지 국가 20% 안팎의 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위험 회피 그런 심리가 이제 강해진 겁니다. 다만 기업 하락 출발했던 주가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279.13포인트, 13포인트 밀려서 44,371.5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은 전장보다 20.71포인트 떨어져서 6,259.75, 나스닥은 45.14포인트 내려서 2585.53에 장을 마쳤네요.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서 계정에서 캐나다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보내지는 서한에서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35%로 책정했다. 유럽연합 EU에 보내는 관세 서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에 앞서서 트럼프는 미국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에 15%든 20%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관세 살포를 예고를 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낙폭을 키운 채 개장을 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 무렵 낙폭은 줄었는데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설 만큼 그 매수 심리가 강하지는 않아요. 매수 심리는 강하지는 않았다.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이죠. 8월 1일까지 협상 기간은 남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결국 고율 관세에 직면하게 된 점은 증시에도 악재이기 때문이겠죠. 트럼프가 이후에 어느 정도로 관세를 부과할지 또한 시장이 주목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EU가 매우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말해왔던 만큼 협상은 진척이 느릴 공산이 크답니다. 느릴 공산이 크다. 이는 고율 관세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무역 관련 수사적 논란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주였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한국과 관련된 일이 하룻밤 사이에 불쑥 터진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를 하네요. 다음 주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 등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는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트럼프가 브라질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가 더 어려졌다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오스탄글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캐나다랑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고율 관세는 연준이 관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업종별로 보니까 이미 소비재랑 그 에너지 이쪽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약세였는데 이 금융 쪽이 1% 하락을 했네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혼조였습니다. 엔비디아 또 올랐어요. 0.5%. 요즘 엔비디아 날라다닙니다.
시총 4조 달러 지켜냈고,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메타, 브로드컴 1%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2%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약보합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네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기업이죠. 스트래티지 3% 정도 더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 이 마라 홀딩스 주가도 이제 강보합이네요. 청바지 브랜드죠.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주가가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0이 아니라 11%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BP가 2분기 원유 트레이딩 부분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룰라죠, 룰라, 브라질 대통령. 트럼프가 부과한 50% 폭탄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브라질의 부과한 관세가 발효되지 않도록 나는 싸울 것이다. 이 관세가 발효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보니까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 인하할 확률을 62.2%로 반영을 했네요. 그리고 전날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0.62포인트 올라서 16.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그래도 좀 더 빠졌어도 잘 버티는 편이에요. 추세는 그래도 상승 추세고,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그렇게 엄포를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 파란불이었죠. 일단은 다스닥 100도 0.21% 빠지고, S&P도 0.33% 하락을 했고요. 다우진스도 빠지고, 필라델피아도 0.1%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아까 말한 것처럼 0.5% 올랐습니다. 164.92달러인데 이제 시총 4조 달러. 야, 시총이 4조 달러 넘는 기업이 됐어요. 참 멋진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이 0.37% 좀 빠졌네요. TSMC 0.28%. TSMC도 잘 가고 있습니다. ASML 0.02% 하락. AMD가 1.57% 상승을 했죠. 요즘 AMD 잘 나가더라고요. AMD. 한때 꼬라박더니 요즘은 거의 많이 회복을 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72% 상승했고, 퀄컴 1.02%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0.05, ARM 1.76%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1.15% 상승했어요. 마이크론도 많이 회복을 했죠. 마이크론도 상승 많이 했다. 하여튼 반도체 섹터는 조금 빠졌어도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